정사일주 안녕하세요. 정사일주, 와, 아주 자수성가형이고, 저돌적이고, 목소리도 크고, 제왕을 깔았잖아요. 제왕이 임금제자, 왕성할 왕자잖아요. 아주 힘이 넘쳐나지, 에너지가. 근데 또 간여지동을 낳네요.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이것도 불이고, 이것도 불이고,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다. 같은 불이네. 그럴 때 간여지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시 띠로 보지 않습니다. 자, 나로 봅니다. 이게 나거든요. 이 정화가. 나는 불덩어리네. 사주 8자의 80%를 차지하는 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 일주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태어난 날. 그래서 정사일주, 제왕을 낳았다. 간여지둥이다. 솔직하고 담백하고 화술도 뛰어나고 목소리도 크고 저돌적이고 자수성가형이고 직장생활을 잘 못해. 어떤 그 조직생활. 내가 어떤 사장, 뭐 대장, 뭐 그런 거. 그래서 올해 개묘년 역마살이 왔네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지만 또 제살도 왔네요. 제살이라는 것은 이 뜻이에요. 제살이라는 것은 사주 원국이 또 따라 달라요. 물론 내가 무언가를 빼앗으려다 뺏기느냐 아니면 뺏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뭐 재앙이다 어쩌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좀 뭐 강하고 청기하고 뭐 좋으면은 뺏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자, 사주 원국에 이제 인성의 방해가 없을 때, 인성이라는 것은 나한테 나무를 뜻하죠. 이 나무에 어떤 방해가 없을 때, 또, 그리고 재성이 있다면, 재성은 나한테 금이 되겠죠. 이것에 방해가 없고, 왜냐면 얘들은 두루 상극하니, 금이 나무를 치니까, 금이 어떤 잘 놓여 있다면 굉장히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명식이 되겠죠. 남녀 모두 공해. 자, 남성을 보겠습니다. 남성은 처의 동태, 돈의 동태 뜻이에요. 금이 되겠죠? 그러면 경금이 되겠네. 경이 나를 만나면 장생이 되네요. 장생이라는 것은 12운성 중에 최고의 길신이에요. 아주 최고. 그래서 처복이 있다. 남녀 공의 원국의 어떤 금의 기운, 이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의 기운이 있다면 또는 그게 없어도 아니면 행운에서 금을 만난다면 올해는 금운이 아니죠. 행운에서 금을 만난다면 금을 보면 또 대운에 금이 깔려 있다면 화령진금한다. 화, 돈, 불을 단련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화련진금. 화련진금에서 돈을 굉장히 좀 부귀한 길명이다. 이거 아주. 그리고 역막성의 일주잖아요. 막 돌아다니는 거 엄청 돌아다녀. 많이 움직이면 재물복이 따른다. 많이 움직여. 올해는 제살도 들어왔지, 인성이 들어왔잖아요. 인성.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고, 막 그런 운이에요. 그렇지만 라망을 깔고 있잖아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라망을 깔고 있네요. 라망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그물이 쳐져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 찬다. 우리 그물로 고기 잡았을 때 팔딱팔딱 뛰는 거 그 뜻이에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라망이라는 건 하늘, 그 다음에 하늘에 그물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그물이 쳐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흉중의 최고의 흉살이다. 기본적으로 라망을 깔고 계셨잖아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봉착하게 되느냐? 손재수 있다. 손재수라는 게 재물의 손실. 그런 암시가 돼 있겠죠. 특히 을사년에. 자, 관의 동태를 보겠습니다. 남편은
남성한테는 관해동태라는 것은 자식 또는 직업. 자식과 인연이 썩 좋지 못하다. 자식하고 많이 다투거나 정이 멀어지기 쉽다. 왜? 절과 태로 돼 있다. 끊어질 절자예요, 이게. 끊어질 절자. 뭐 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은 뜻인데, 절태의 양상이라 타인의 충고, 배제, 누가 나한테 충고하는 거 못 참아, 싫어. 게다가 관성이 또 공망이에요. 공망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이건 나한테 관을 뜻해요. 이건 식을 뜻하지만, 자, 관성이 공망이라 절제력, 뭐 이런 거, 참는 거 잘 못해. 그래서 아주 직선적이고 또 남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또 후회도 하고, 아주 씩씩하고, 그 다음에 다혈질이고, 돈도 확 또 테이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잘 알고 계시면 조절이 가능하겠죠. 특히 절제력, 그런 걸 잘 가지셔야 되는데, 사주 원국의 수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져요. 같은 정사일조라도 여기도 수, 뭐 여기도 수, 여기도 수 이러면 또 얘기는 확 틀려져요. 자, 여성을 보겠습니다. 여성의 재성. 여성의 재성은 남성과 똑같아요. 돈에 대한 거고 시어머니에 대한 거죠. 여성은 이제 관성을 한번 봐볼게요. 관이라는 것은 여성한테 남편, 직업. 근데 여성의 정사는 고란이라고 그래요. 고란. 외로운 방울새가 혼자 온다. 그러니까 어떤 혼자 되기 쉽다. 게다가 간여지동을 났잖아요. 간여지동이라는 게 뭐냐?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 같은 나무, 같은 쇠 이럴 때를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멀리 하기에 좋은 당신.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워지고, 뭐 많이 싸우고 헤어지기 쉽고, 또 남편이 쇠약하거나 무정하기 쉽고, 아니면 한 지붕 두 가족, 한 지붕 두 가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그 동차군이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또 그 달에 내가 조금 참고 또 양보하고 그러면 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다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질주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시면은 아무리 간여지동이라도 이혼 안 하고 뭐 알콩달콩은 아니라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천라지방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인간 삶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고, 멀리 가고 싶으면 차를 이용하고 비행기를 이용하고 또 이렇게 하듯이 그거를 운을 고쳐 쓴다. 이 사주 명식이잖아요. 8자는 내가 못 고쳐요. 하지만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운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운 이 뜻이에요. 왔다가 간다. 그럼 이 해만 잘 참으면 되잖아요. 이 해도 동착되는 달, 그 달 잘 참으면 뭐 알콩달콩 이게 아니고 또 원만하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답이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천라지방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이 흉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에 특히 그 달에 또 대운까지 만약에 깔려 있다면 100% 이상 두드려 맞죠. 이혼하거나 아니면 재성이 돈이 나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많이 깨지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가시면 되는데, 답은 항상 있습니다. 답은 찾고자 하면 답이 될 것이고, 찾지 않는다, 무시한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이건 진리니까. 자, 식이동태를 보겠습니다. 식은 여성한테 자식을 뜻해요. 어떤 데 건강도 뜻하고, 남자한테는 건강, 뭐 처갓집, 여자한테는 건강, 자식, 일터, 뭐 이런 거. 근데 식은 무토가 되겠죠. 토가 나를 만나면 걸록이 된다고 그래요. 걸록이라는 게 아주 반듯하고 어떤 공직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걸록이 왕궁에 놓여 있다.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궁이 왕의 자리야. 왕. 이 자리를 궁이라고 그러는데 왕궁에 놓여 있다. 걸록이. 그래서 노광하다. 그래서 나의 어떤 기질,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총명하고 하극상 기질이 있다. 불의를 보고 못 참는다. 밝히는 거 좋아한다. 할 말은 꼭 한다. 사리가 분명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성격에서 자식 또한 아주 똑소리 나고 아주 똑똑하고 그런 자식을 놓겠죠. 그러나 이제 이 자식은 아주 똑똑한 자식을 낳지만 이게 노광하다 그러잖아요. 이 녹자, 이게 왕자. 그러니까 기운이 엄청 강하다는 얘기죠. 아주 뭐 아이콘으로 하면 이런 뜻이죠. 게다가 또 내가 불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치느냐? 관을 쳐요. 남자를 친다는 얘기죠. 나는 잘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고 남자가 내 뜻에 따라와 주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싸우고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고란이라고 그래요. 고란이라는 건 원래 과부를 뜻하는 건데 요즘에는 뭐 그런 말은 옳지 않고 혼자 되기 십상이다. 일단 내 성격부터 이렇게 완강하니까. 그래서 보통 만혼을 해야 된다. 만혼이라는 건 39세. 그리고 아니면 독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했는데 나 괜찮게 그런 대로 살아. 그러면 이 분이 이 사주팔자에 맞는 직업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내 명을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 정도는 안 가죠. 그냥 원만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고 당장 내년에부터 이제 천라지방이 오는데 내년에 또 상관운이 오네요. 정사일주. 상관이라는 건 내가 상관 경관한다 그러는 거예요. 상처낸다, 상치기 낸다. 누구한테? 관을, 남편한테. 아니면 직업에 그만둔다. 때려친다. 아니면 직업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운이 되겠고 올해는 인성운이라 문서, 서류, 계약 이런 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역마도 들어오고 올해는 내가 사주 원국이 신강하면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을 것이고 신약하면 상당히 길신이 되겠지. 신강 신약은 무슨 뜻이냐? 내가 강하냐 약하냐 그 뜻이에요. 여기서 나를 어떻게 강하게 받쳐주느냐 그 뜻인데 뭐 기본적으로 신강해요. 밑에도 물 위에도 물이니까. 자, 그래서 내년에 진토 갑진년이 오겠죠. 내년에 용띠해. 용띠라고 해야죠. 이거를 갑진년 상관, 이건 나한테 상관이 되겠고, 인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상관이 되겠죠. 갑진년에 어떤 남편과의 갈등이 암시돼 있고 고조될 수 있고, 게다가 플러스 천라지방이잖아요. 아까 천라지방이라고 했죠. 천라지방이라는 것은 술과 또는 해, 이건 개띠, 돼지띠, 술에 용띠 내년, 그 다음에 뱀띠. 그러면 이게 24년, 이게 25년도가 되겠네요. 그럼 라망동착, 그 다음에 지지복음, 복음이라는 거 엎드려서 끙끙 앓는다. 그 다음에 라망동착, 그 다음에 상관동착. 많이 나쁘겠네요. 그쵸? 그래서 남명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도. 남성은 이혼에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자, 대운의 조짐은 2년 전에 오고, 행운의 조짐은 2달, 3달 전에 미리 온다. 행운, 2023년, 2023년, 이걸 왔다가 간다 해서 행운이라고 하는데, 조짐은 미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또 원국, 사주 8자 중에 이 화의 유무, 강이냐 약하냐에 따라서,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강한 사람이 게다가 불덩어리가 또 화운을 이렇게 만난다. 그럼 어떤 단정관이라고 그래서 수술수가 예견된다. 단정관이라는 건 여러분 뭐 미아리 눈물고개, 미아리 단장고개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철사줄로 꽁꽁 묶여 뭐 이런 노래. 그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술수를 얘기하는 거죠. 몸이 많이 아플 수 있다, 다칠 수 있다, 어떤 뼈라든가. 왜냐면 기본적인 또 역마잖아요.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어텐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망이 자축이죠. 자축이라는 건 관이에요. 관공. 나한테 이거는 물이잖아요. 물. 만약에 사주 원국에 어딘가 이렇게 뭐가 있다, 물이. 그럼 이거 공망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잘 안 돼요. 이 시기에. 이 시기라는 건 20에서 40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반대로 공망이 또 터지는 날은 이 공망이 또 일어나서 관성이 발흥하죠. 남편도 좋아지고
직업에서 승진승급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또 좋은 점도 있지만 공망 이렇게 깔고 있다면 좀 뭐 좋다고 말할 수 없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관이 공망이다. 공망이라는 건 없다. 없는 거다. 허공에 뜬 거다. 그래서 이날 결혼하거나 이날 무슨 뭐 개업하거나 이사 가거나 뭐 어쩌면은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꽝 된다. 그래서 이날 무언가를 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최대한. 여성은 특히 더 그렇다. 관공이잖아요. 이날 남편하고 또 싸울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신살이라는 거 참 재미있어요. 신살이라는 것은 12운성하고 거의 이제 같은 건데 어떤 삶의 운명 곡선을 어떤 그 기운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살이라는 건 조진, 기후 그런 걸 뜻하고 12운성 아까 제왕이죠. 그거는 어떤 실행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관이 공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뭘 하시지 말라. 이 날 뭐 하지 말라. 남편하고 많이 싸운 날도 보통 이날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프로포즈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의 망신살에 또 내가 어떤 대시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게도 맞더라고요. 이날 싸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날 무언가를 하지 마라. 이날은 자숙해라. 뭐 시박대패일도 물론 중요해요. 그건 너무 길어서 말씀 못 드리고 당장 3월 달에 19일, 20일, 30일이 나의 공망일이 됩니다. 이날 이사 가기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기 좋은 날. 문제가 있으면 또 답이 있어야겠죠. 귀인, 천을귀인, 복성귀인, 태극귀인, 문창귀인, 문곡귀인, 무슨 귀인. 귀인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여기는 게 천을귀인이다. 하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천우신조가 따르고. 그날이 언제냐? 3월 28일? 하루밖에 없네? 이날 무언가를 하면 좋겠죠. 이날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공망일은 무조건 안 하기. 천을기 날 하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라망을 깔고 있어요. 천라지방을. 그러면은 천라지방 운에는 제자리 지키기. 그 다음에 이거는 땅이 아니고 토가니까 개고 있고는 안 돼요. 그러나 여기 이제 토가 있고 이제 쇠가 있고 이렇게 쇠가 있고 재성이죠 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불이 있네요. 나와 같은 불이. 근데 얘는 개고만 돼요. 개고. 입고는 땅속으로 끌어들이진 않아. 다행히.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또 학과에서 날아가 버리겠죠. 이건 뭐야? 나한테 식상, 건강. 그런 걸 뜻하는 거. 얘는 재성이잖아요? 재성에 뭐 어디 이렇게 있다. 그러면 또 날아가는 거고. 근데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얘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재성이니까 돈이 발복한다. 이 뜻이 돼요. 그래서, 천라지방 운에는 내가 가능하면 수성한다. 그런데 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방법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주는 내 거고 이 사주의 운과 명과 운은 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운은 고쳐 쓴다. 병원 가듯이 고쳐 쓰고 집 고치듯이 고쳐 쓴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쳐만 쓰면. 그래서 답은 항상 있습니다. 답이 있으니까 나쁜 점도 얘기하고 좋은 점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고 뭐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흉이 온다 그러면 피해가는 거 피해가는 거고 길이 온다 그러면 극대화시키는 게 사주 명리학의 근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사일주 아주 멋지고 활기차고 아주 저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그런 분이에요. 돈도 잘 만지고 그래서 정사일주 돌아다닐 때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건강에. 자. 정사일주 아주 멋진 일주입니다. 올해 개묘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